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가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걸까? 지금 투자하고 있는 배당 투자 혹은 커버드콜 괜찮을까?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10번도 더 읽은 언스크립트드는 제게 큰 동기부여와 행동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이야기만 추려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생각의 전환을 알려준 문장은요. 잘못된 전제는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다른 전제가 필요하다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나도 모르게 잘못된 전제를 갖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장인이라면 야근하면 승진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매일 밤 야근하고 퇴근했던 제 삶을 돌아봐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야근과 승진은 다른 문제였죠.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승진이란 답을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자영업에서는 어떤 잘못된 전제가 있을까요? 레스토랑을 예를 들어 볼게요. 요리가 맛있으면 별점 5개는 무조건이다. 이것도 전제가 잘못된 거죠. 식당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은 비단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분위기랑 종업원의 서비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역시나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좋은 후기라는 결과에 도달하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전제가 잘못됐다면 산 정상이 아닌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게 되겠죠. 잘못된 투자는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전제를 고쳐 쓴다면 자연스럽게 산 정상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됩니다. 잘못된 전제를 책에서는 3가지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전제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언스크립티드에서는 3B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신념, 허튼 소리, 편향입니다. 신념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고정관념을 이야기하는 거고, 허튼 소리는 주변에서 말하는 독소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끔 진취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주변에선 그게 되겠어? 혹은 그래서 부자 됐으면 다 됐겠다라고 독소를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충고일 수 있지만 저는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해봤는지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의 조언이라면 죄송하지만 패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향은 투자에서는 확증 편향이 대표적인 예죠. 내가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좋은 뉴스랑 호재만 찾아서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알아채기 어려운 것이 신념인데요. 투자와 접목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잘못된 신념 2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린고비 속임수로 돈 아끼며 살다가 돈 지고 죽는다입니다. 여러분은 저축과 사업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요? 대부분 저축을 선택을 합니다. 공격보다 방어가 더 쉽고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런데 축구를 생각해보면 공격을 하지 않으면 골을 넣을 수가 없죠.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방어도 중요하지만 공격이 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은 우리가 리스크가 너무 커서 다가가기가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직접 사업을 하지 않아도 사업하는 누군가와 동료가 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아이폰을 만들 수 없다면 애플에 투자하면 되고,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다면 리얼티인컴에 투자하면 됩니다. 이렇게 배당과 성장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사업이란 테두리에서 투자자라는 이름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미 성장과 배당 투자로 사업에 뛰어든 분들이 많죠. 투자는 밸런스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이 꼭 필요한데요. 그런데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커버드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밸런스 있게 잘 투자하고 있는데 커버드콜을 투자해야 될까 추가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죠. 실제로 댓글로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커버드콜 과연 투자해도 되는 상품일까요? 각 잡고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장 투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 또한 크게 작용이 되죠.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배당 투자는 반대로 변동성이 적어서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소박하죠. 이런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듯이 커버드콜이 등장한 겁니다. 커버드콜은 성장과 배당 사이에서 줄타기 하듯이 전체 수익률 또한 중간에 머물러 있는데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커버드콜 하면 뭔가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해 보이죠? 아주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한 주에 100만원인 종목을 들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115만원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서를 5만원에 팝니다. 그럼 115만원짜리 증서를
115만원 사들인 그 사람은 한 달 뒤에 결정해야겠죠.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진짜 115만원이 됐다면 권리를 행사해서 5만원 차익 빼고 10만원의 차익을 가져가겠죠. 그렇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다 그러면 권리 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권리 행사 유무에 따라서 저는 손해 10만원을 보거나 5만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 건데요. 이런 권리 증서는 변동성이 클수록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누군가가 테슬라를 가지고 커버드콜을 만든 거죠. 이제 커버드콜 상품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행보장에는 커버드콜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상승장에는 나쁘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기업 커버드콜 상품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빅테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죠. 커버드콜이 변동성을 먹고 수익 내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테슬라죠. 커버드콜 또한 TSLY라고 테슬리를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배당률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게요. 배당률이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98%까지 있는데요. 정말 드라마틱하죠. 테슬리가 압도적으로 높은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소랑 구글은 변동성이 적은 만큼 배당률도 적은 편인데요. 참고로 총 보수가 1%에 가깝기 때문에 배당률에서 1을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역시 테슬리겠죠. 실제 배당률이 98%나 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라면 1년이면 거의 원금을 모두 찾을 수 있다는 건데요. 바로 볼게요. 테슬리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얼마의 배당을 받게 되는지 계산해 볼게요. 매수 단가는 $40이고 처음 2023년 1월에는 월 21만원을 받게 됩니다. 배당 소득세 징수 후에 실제 계좌에 들어오는 돈 기준인데요. 2023년 1월 놓고서 배당률을 봤더니 1년 동안 22.8%입니다. 앞에서 봤던 98%는 터무니없는 숫자죠. 그럼 왜 배당률이 높아진 걸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이죠. 테슬리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현재 한 주당 $15 수준인데요. 상장했을 때는 $40였는데 지금은 $15가 됐습니다. 주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처참하게 하락했죠.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현재 자산은 390만원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상장 이후에 지금까지 61%나 빠진 건데요. 커버드콜은 배당금이 높으니까 이걸 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을 모두 더해봤습니다. 232만원을 더하면 마이너스 38% 하락을 조금 만회하는 수준인데요. 간혹 여기서 배당금을 재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혹은 다른 종목 투자해서 추가 수익을 내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런 말씀도 맞는데요. 처음부터 하락하지 않는 종목에 매수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럼 테슬라보다 선방은 했을까요? 바로 뒤에서 테슬라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테슬리가 2022년 11월 말에 상장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가 차트를 비교했습니다. 테슬라는 빨간색, 테슬리는 파란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커버드콜 상품이 더 크게 하락이 나왔죠. 수익률로 보면 테슬라는 마이너스 5%에 그쳤는데 테슬리는 마이너스 61%나 됩니다. 배당금을 더해 보면 마이너스 38%로 만회한다고 하지만 속상한 상황인데요. 테슬리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테슬라에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가 거의 보합을 유지했으니까 크게 다르지 않았겠죠. 그럼 커버드콜 상품은 투자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죠. 하락했을 때를 봤으니까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엔비디아 커버드콜을 보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커버드콜 상품은 2023년 5월에 상장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가 차트입니다. 엔비디아는 빨간색, 커버드콜 상품은 파란색입니다. 격차가 너무나 벌어졌죠. 수익률로 보면 엔비디아는 230% 상승하는 동안에 커버드콜은 48% 올랐습니다. 배당금을 더해보면 107%까지 상승한 걸로 나오는데요. 그래도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여기서 100% 수익 나왔으니까 커버드콜 상품도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좋아서 투자를 했다면 커버드콜이 아니라 그냥 상품을 투자해야 됐던 거죠. 모순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22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그 당시에 엔비디아랑 테슬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실 건가요? 지금은 엔비디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도 그랬을까요? 실제 어디에 많이 투자했는지 살펴볼게요. 2022년 순매수 금액을 봤더니 테슬라는 3조 6천억 원이고 엔비디아는 9천억 원입니다. 4배나 많은 돈이 테슬라로 들어간 거죠. 우리의 선택 대부분은 테슬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으로 넘어오면 테슬라랑 엔비디아는 50이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나마 테슬리가 11위를 차지했는데요. 순매수 2천억 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대부분 채권에 많이 투자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투자는 생각보다 엄한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 상황을 보니까 조금 겸손해지죠. 지금 엔비디아랑 테슬라 둘 중에 하나를 또 고르라면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정답을 아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QQQ ETF에 투자하는 거죠. 잘은 모르겠지만 성장주가 오를 것 같다면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저격해서 나온 커버드콜 상품이 바로 QILD죠. 커버드콜도 종목이 아닌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커버드콜은 투자자 니즈를 반영해서 진화해 오고 있는데요. S&P 500이랑 나스닥 100 지수 추종하는 커버드콜도 좋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트레이딩이 필요했던 거죠. 2020년도에 제피가 등장하면서 한 획을 긋게 됐습니다. ETF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친구들이 등장할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내게 맞는 종목을 고르면 되는 거죠.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좋은 종목을 계속 알려드려 볼게요.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커버드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XYLD고요. 그 속에서 액티브하게 변형을 주고 있는 게 제피입니다. 제피가 잘 되니까 나스닥 100 상품으로 제피Q도 상장을 한 거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채권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자 TLT의 커버드콜 상품인 TLTW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장기채 커버드콜 상품인 거죠. 이 중에서 제피의 배당 내역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커버드콜 ETF 중에서 액티브 상품은 역사가 길지 않아서 분석하기가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피는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좋은 예가 됩니다. 3년 전에 제피의 배당 성장률을 0%로 놓고 SCHD랑 비교했다가 댓글로 혼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배당 성장이라기보다는 배당 변동성이 큰 거죠. 1,000만원을 투자하고 매수 단가가 $50의 경우 배당 내역입니다. 월 11만원 받을 때도 있지만 적을 때는 4만원까지 내려가죠. 이 모든 금액은 배당 소득세를 제외하고 실제 계좌에 들어오는 돈 기준입니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배당률이 10%로 높지만 배당 변동성은 커버드콜 투자자가 견뎌야 될 무게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SCHD의 배당 내역을 살펴볼게요. 2020년 초에 1,000만원을 투자하고 매수 단가가 $56의 경우에 배당 내역입니다. 분기 배당금이라 제피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여기서 3으로 나눠야 월배당이죠. 그렇다는 것은 배당금이 제피의 3분의 1 수준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연 단위로 배당률을 계산해 보면요. 처음 2020년도에는 3.6%지만 2023년도는 4.8%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배당금이 차곡차곡 증가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한다면 배당 성장률이 높은 종목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로 넘어와서 커버드콜 상품을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IS의 계좌로 배당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졌죠. 대표적으로 SCHD의 커버드콜 상품으로 미국 배당 플러스 7% 프리미엄 다우존스가 있습니다. 나스닥은 나스닥 100 커버드콜도 있지만 요즘에는 미국 테크 탑10 플러스 10%를 더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 채권은 TLTW랑 동일한 상품으로 소울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산 규모가 가장 큰 건 역시 SCHD의 커버드콜 상품인데요. 국내 SCHD랑 비교해서 커버드콜 상품이 투자하기 매력적인지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CHD의 국내 버전은 100% 동일하게 같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수익률과 배당률이 미국과 함께 움직입니다. 여기서 플러스 3%랑 7% 배당률을 더해준 커버드콜 상품이 나온 건데요. 플러스 3% 프리미엄은 15% 커버드콜 재원을 활용하는 거고 플러스 7% 프리미엄은 40%를 커버드콜 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즉 그만큼 SCHD 수익률을 못 쫓아간다는 이야기인데요. 대신에 배당금으로 돌려받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좀 많이 드는 편이고요. 그래서 SCHD가 총 비용이 0.13%에 비해서 이게 0.6%로 높은 거죠. 기타 비용이랑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그럼 실제로 배당을 잘 주는지 체크해 봐야겠죠. 바로 뒤에서 볼게요. 2023년 8월에 상장해서 지금까지 배당 내역입니다. 한 주당 배당금인데요. 2024년 3월 배당을 보면 SCHD는 32원, 플러스 3%는 56원, 플러스 7%는 88원을 지급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7% 프리미엄이죠. 전체 배당 내역을 보면 88원에서 90원으로 변동성이 적습니다. 앞에 제피는 2배 이상 차이가 났는데 국내 프리미엄 상품은 양반인 건데요. 그럼 실제로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얼마의 배당을 받게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처음 상장했을 때 매수 단가 만원으로 1,000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배당 소득세 징수하고 실제 계좌에 들어오는 돈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요. 매달 7만 5천원 정도 받게 됩니다. 1억을 투자했다면 75만원씩 매달 받는 거죠. 배당률로 보면 10.6%로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제피와 비슷한 수준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계산한 방식과 동일하게 해보면요. 국내 SCHD의 배당률은 3.9%고 플러스 3% 프리미엄 상품은 6.8%, 플러스 7% 프리미엄 상품은 10.6%입니다. 상품명처럼 그만큼 배당
배당률이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플러스 7% 상품에 투자해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잠깐 배당금에 취해서 수익률을 까먹으면 안 되겠죠. 내 자산이 쪼그라들고 있지 않나 주가 수익률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장 이후 지금까지 주가 수익률을 가지고 왔습니다. SCHD가 14.9%나 올랐죠. 작년 하반기에 SCHD가 저점이었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상장해서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7% 상품을 보면 수익률이 4.3%밖에 되지 않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0%만큼 커브드 콜로 활용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깎아먹은 거죠. 그 대신에 배당금을 더 받기는 했습니다. 전체 수익률을 놓고 보면 어느 게 더 좋은 선택이 되었을까요? 계산해보면 SCHD 기본 상품이 18.8%로 가장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플러스 7% 프리미엄은 14.9%로 4% 정도 더 저조한 성적을 냈는데요. 배당금을 빨리 땡겨온 값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지금 내가 목돈이 있고 은퇴를 했다면 당연히 소득이 없으니까 커브드콜을 활용해서 배당금으로 소비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목돈이 없고 매달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50만원씩 적립식 투자로 성장과 배당주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은퇴 시점에 기존 배당금이랑 커브드콜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후자인데 마시멜로를 먹고 싶어서 커브드콜에 투자하고 있지 않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잘못된 신념 두 번째는 복리 속임수로 월스트리트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입니다. 부와 소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언스크립티드에서는 복리 효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 드려 볼게요. 현재 기준으로 매달 50만원씩 SCHD에 투자한다면 1년차의 월 배당금 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30년차가 되면 583만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10% 넘는 배당 성장률과 지속적인 투자 덕분에 이룰 수 있는 성과인데요. 심지어 자산은 5억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책에서는 30년, 50년 투자하는 것은 시간에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수페 챌린지가 지금 4년차가 됐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싶은데요. 앞으로 26년 더 투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볼게요. 30년 뒤에 583만원이란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다르겠죠. 1%에서 3%까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1%대 머물러 있겠죠. 매년 그렇게 오른다면 30년이 지나면 583만원은 433만원의 가치가 됩니다. 매년 2%씩 오르면 322만원이 되고 3%씩 오르면 240만원이 됩니다. 30년 뒤에 우리가 들고 있는 실제 돈은 583만원이지만 그 돈의 가치는 240만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국밥이 만원인데 1%씩 오른다. 그러면 30년 뒤에 국밥은 13,000원이 되고 3%씩 오른다면 국밥 가격이 24,000원까지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실제 한국 물가가 상승률이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겠죠. 바로 뒤에서 볼게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물가 상승률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2010년 이후로 10년 동안 저물가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었죠. 그런데 최근에 많이 올라서 다들 놀라고 있습니다. 사과 가격이 매일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 평균을 보면 2.5%입니다. 앞으로 물가는 솔직히 어떻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계산식에는 넣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2.5%라고 가정해보면 1만원짜리 국밥이 30년 뒤에 21,000원이 됩니다. 30년 뒤에 2배 정도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재무계산기 탭에서 화폐 시간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래가치랑 현재가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연수랑 금액 그리고 연간 증가율을 넣으시면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1,000만원을 투자해서 5%의 배당을 받으면 월 35,000원이지만 10억을 투자해서 배당을 받으면 354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인 쿠폰을 모으는 것보다는 투자 수익을 높이고 추가 소득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수페 챌린지로 커피값을 줄여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는 습관처럼 하는 것이지 시간을 들여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언스크립트들을 읽고 제 생각을 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8가지 잘못된 신념 중에 2개밖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것 말고도 좋은 내용이 너무 많은 책입니다. 원래 저는 대놓고 책을 추천하지 않는데요.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변화가
효과가 찾아올 겁니다. 오늘은 112 프로젝트 세 번째 책이었고요. 1월부터 생각, 시스템, 행동에 대한 책으로 큐레이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의 책은 멘탈에 대한 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추가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 프로젝트의 운영 방식은 매달 초에 책 배송과 함께 메일로 책 읽을 때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읽으시면 되고요. 오늘처럼 말일에 제가 읽고 느낀 부분과 함께 확장된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그렇게 12월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인데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독서 습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12 멤버분들 이번 책 재밌게 읽으셨나요? 조금 두꺼워서 힘드셨죠? 3월도 많은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후기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감동도 받고 제가 몰랐던 부분도 깨닫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마다 사고의 확장이 다른 게 신기한데요. 앞으로도 멋진 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독서 되세요.